우 투 더 영 투 더 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 드라마 우영우, 그리고 드라마 속 우영우가 사랑하는 고래 덕분에 캐나다, 호주 관광청은 고래 관광을 홍보를 하며 우영우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우 이전에 한국 엄마와 한국에 사는 고래만이 하는 특이한 행동 때문에 충격을 준 한국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산모와 한국에 사는 고래는 똑같은 공통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산 이후에 몸의 회복을 위해 미역을 먹는다는 것인데요. 조선 헌정 때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상고 상부개각 변증설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헤엄을 치다 막 새끼를 낳은 고래에게 먹혀 뱃속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미역이 가득 붙어 있었으며 악혈이 모두 물로 변해 있었다. 고래 뱃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미역이 산후조리하는데 효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한국의 역사 기록을 보면 고래는 미역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일화는 다소 황당한 전개가 펼쳐져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조선보다 더 이전인 고려시대 당나라 석연이 지은 초학기를 보면 고려 사람들의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 이때의 풍습이 현대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출산을 한 산모들은 미역국을 먹고 있죠. 현재 전 세계의 귀신고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귀신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바다를 두고 있는 옆나라 일본 학자들 역시 고래는 미역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국만이 고래가 미역을 먹는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과거 1912년 울산 정세포에서 귀신고래를 연구한 앤드류스는 그의 논문에 고래 뱃속을 보니 미역이 들어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종합해보면 유독 한반도에 살던 산모와 새끼를 출산한 고래만이 미역을 먹었던 것인데요. 중국의 경우 출산한 산모에게 돼지고기나 닭고기 요리를 주로 섭취하게 하고 일본의 경우 평범한 병원식, 일반식으로 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들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반면 미역에는 풍부한 미네랄과 칼슘, 철분, 엽산, 그리고 다량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지혈과 근육수치의 생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혈과 청열, 빈혈 예방, 자궁수축, 대사율 증진 등 출산 이후의 산모의 몸 건강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오드인데요. 요오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임산부는 220 마이크로그램, 출산 후엔 29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2배까지 증가하는 이유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 재료라서 태아와 신생아의 중추신경계와 뼈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래는 이미 1000년 전부터 미역이 자신과 새끼 고래에게 좋은 것을 알고 먹여왔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고래를 보고 미역을 먹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한국인들이 고래를 보고 미역을 먹었듯이 외국의 엄마들도 한국 엄마들을 보고 미역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출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나라 미국 LA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한국의 병원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백인, 라틴, 아르메니아계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서 살아온 산모들이 보통의 미국식 식사를 먹다가 한국인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얼핏 보아도 자신들이 먹는 패스트푸드 병원식보다 건강해 보여서 하나 둘씩 미역국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소 생소한 해초로 만든 미역국을 맛본 외국인 산모들은 아주 맛있고 건강에 좋다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병원 내에서 미역국의 인기가 높아지자 10갤런의 미역국을 만들다가 15갤런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호평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이 간장 역시 경기도 영평농장에서 간장을 직접 담가 10년을 숙성시키고 항아리를 역산동 병원 옥상에 두고 조리하던 간장으로 그 감칠맛이 보통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급하게 비행기로 LA까지 공수하며 미국 산모들의 수요를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인들의 해외 체류가 늘고 한국에서 출산하는 외국인 산모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역국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계 미국인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한 클로이 김이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미역국을 가장 좋아한다며 외국 대회를 나갈 때도 항상 엄마가 챙겨주는 미역국을 먹었다고 인터뷰하면서 미역국은 미국 MZ 세대들에게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역국을 먹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 기준 하루 섭취 권장량을 2배 이상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500마이크로그램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이 기준인데요. 이는 미역국 한 그릇에 최소 7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요오드라도 과잉 섭취 시 울프카이코프 효과로 각산세 호르몬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산모의 경우 삼시세끼 미역국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 반 그릇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역 식문화가 미국에 알려지면서 바다의 잡초로 취급받던 미역의 입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 취급을 받던 미역은 해조류의 영양과 섭취 방법 등이 한국을 통해서 재발굴되고 탄소 저장 능력과 친환경 소재의 원재료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기업이 북해 연안의 해조류 양식장을 로봇팔로 채취하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글로벌 해조류 생산량 97%가 아시아이며 전체의 50%는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 0.8%에 불과했죠. 유럽은 식품부터 첨가제, 동물사료, 비료, 화장품 원료,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포장재 등 연구 개발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52조 원 수준의 해조류 시장이 2027년에는 1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해조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 토대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화 전략과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로 100조 원의 시장에서 해조류 종주국 위상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